오늘 오후 4시부터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회가 긴급히 열렸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또 기자분들 궁금하실 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중간 결과 브리핑을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민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또 추가로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종민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그 최고위원회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전방들이나 분석들을 하고 계실 텐데, 저희도 최고회의에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걸 보고 뭐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이 상황이 이준석 대표가 통합 파기를 기획을 하고 밀어붙이는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 저희 추측이 아니고 이미 이제 사실관계로 워낙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일단 아까 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좀 아시긴 하겠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보통 최고위원 회의에서 안건이 올라왔는데 안건에서 이견이 있어요. 이게 오늘 처음 최고위에 올라온 안건이거든요. 근데 관훈토론 클럽에 나가야 돼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견이 있어서 이낙연 대표께서 이거 이렇게 이견이 있으니 관훈토론 클럽 가시고 나머지 사람이 남아서 더 토론해 봅시다. 그리고 이견이 있으면 오후에 다시 회의를 해서라도 조정을 해봅시다. 그때 이제 이낙연 대표는 뭐 그렇게 해서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대안을 만들든지 해서 이거를 좀 해결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회의 진행을 하면서 그냥 밀어붙여요. 조응천 의원과 금태섭 의원이 사실 이 정도면, 저도 이제 정당 생활을 오래 해봤는데 이런 정도면 당연히 자 그러면 이거는 오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긋나는 일이. 이런 정도 상황에서 그냥 표결합시다 하고 강행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거는 조금 더 논의합시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안건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통합을 파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금태섭 의원, 조응천 의원, 양양재 의원 다 국회의원 해본 분들 아닙니까? 당에서 회의해본 분들 아니에요. 만약에 정상적인 정당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뭐 일주일 내내 토론해서 더 이상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다, 데드라인이다, 오늘 결정 안 하면 뭐 선관위 등록이 안 된다, 뭐 이런 상황 같으면 표결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처음 안건으로 올라온 거예요. 30분도 채 논의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 선거운동권의 전권을 개인한테 위임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원칙에서 이탈하는 안입니다. 근데 이런 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데, 이 이견에 대해서 아무런 조율도 없이 그냥 방망이를 뚫겠다고 말한 것은, 이거는 뭐 민주정당의 민주주의 원칙에 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사실은 이거는 이게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고 정말 민주주의를 정말 모르는구나, 이렇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의도와 기획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건 의도된 거다, 통합을 파기하기로 작정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후에 여기 뭐 언론인들도 아마 받아보실 텐데, 언론인 기자분들이 저한테 보내온 메모를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하고 티타임에서 이낙연, 김종민 두 사람이 그만두면 천하람, 이원욱 두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겠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한테 찾아가서 정권을 주고 공관위원장을 맡기겠다, 읍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아직 우리는 이 통합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아무런 발표를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회의도 안 했어요. 우리 오후 4시나 돼서 그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상황을 보자. 근데 이미 이준석 대표 마음속에는 이낙연, 김종민은 이미 이 당에서 지워버린 거죠. 몰아낸 거예요. 그리고 공천권을 김종인한테 갖다 맡기기로 결심을 하고, 이게 마음속에만 있어야 돼. 이 정도면. 이거 기자들한테 얘기할 정도면 아예 이 통합 파기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 문제가 또 심각한 게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 이낙연이 없어지면 사라져야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김종인 대표를 끌고 오기 위해서는 이낙연 대표를 몰아내야 됩니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런 의도로 또는 그런 계산으로 아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 말도 안 되는 비민주적인 그런 안건을 강행을 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통합 파기를 기획한 그런 기획이 집행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이제 어제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거 자세히 뭐 내일 이후에 시간 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동안에 논의가 쭉 돼 왔는데 뭐 여러 가지 길게 얘기하면 좀 복잡하고 목요일 상황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목요일 날 그러니까 그 양정숙 의원이 들어와서 딱 저기가 그 5명 그래서 그 국고보조금이 확정된 그 15일이죠. 그러니까 14일 날 확정됐어요. 그게. 그래서 15일 날 15일이 목요일인가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10일 날 투표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딱 결정되고 난 목요일 날 딱 아침에 대북주식원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낙연 대표도 여기에 동조해달라 라고 압박을 해요. 그날. 그리고 자기한테 선거 관련된 정권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세 가지 요구사항을 그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뭐 이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가야 되고 대안을 제시하니까 금요일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요일 날 9시 안으로 자기들이 9시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 9시 안으로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그러니까 오케이 답변을 안 주면 자기는 이 통합을 취소하겠다. 그래서 선언을 하겠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 기자회견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연락이 와서 통합 파기는 아니고 재검토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합 재검토 선언을 하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통합을 깨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서 밀어붙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요일 날 이런 얘기를 듣고 기자회견 잡았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조홍천 이원욱 의원이 만나서 설득을 한 모양입니다. 거기서 설득을 해서 다수결로 그냥 밀어붙이면 되지. 뭘 통합 파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아마 서로 얘기가 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무슨 통합 파기 기자회견을 재검토 기자회견을 하지 말고 그냥 다수결로 밀어붙여서 새로운 미래를 몰아내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토요일 날 기자회견을 취소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 빠진 게 금요일 날 오전에 최고위원을 취소하잖아요. 그때 그 목요일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구 조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복주 씨에 대해서 배제한다 라고 하는 공표를 안 하면 협의도 없고 회의도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통합 재검토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자 해서
이거는 절차에 따라서 배복주 씨 문제는 처리하면 된다. 그 다음에 정권 문제는 이거는 그냥 정권 백지위임은 안 되고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한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대안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막무가내로 그냥 밀어붙인 거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최고위원을 잡아서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보면 저는 그때 이준석 대표가 좀 흥분해서 기본적으로 자기 지지층들이 다 떠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 자기한테 정권을 안 주면 다 떠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복주 쫓아내지 않으면 다 떠나갈 거다. 그 나는 지지층들이 온라인에서 많이 떠나가서 좀 흥분해서 좀 불안정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유에서 이 통합을 파기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런 일정들을 좀 밟아온 거다. 저는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확인이 된 거고요. 그래서 통합 파기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던 계획에서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를 해서 의결을 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쪽으로 가야겠다. 사실상의 이제 통합 파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약간 이제 전략을 좀 바꾼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이제 위중한 상황입니다. 적어도 아무리 정치가 막장이라 그래도 합의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정권 내놔라 하고 통합을 파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통합을 파기하는 이런 의사결정을 강행한다는 것은 이건 정치할 자격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삼지대 정치고 이게 새로운 정치입니까? 젊은 정치도 아니죠. 하여간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오늘 밤에 하여간 이낙연 대표와 또 저희 새로운 미래의 책임위원들과 숙고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고 정리되는 대로 늦지 않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질의응답 전에 제가 잠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일 오전 10시에 그 새로운 미래 두 공동대표가 이 사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이라도 일정 변경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드리겠고요. 2월 9일 날 통합선언이 있었는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이낙연 대표의 통 큰 결단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 특히 당명에 관해서 마지막까지 이견이 있었는데 개혁신당 당명을 수용하기로 이낙연 대표가 결단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도체제, 총괄선대위원장 이런 나머지 합의 사항들이 타결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첫 인사에 있어서도 이준석 그 대표 측의 지지층의 동요나 이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사무총장, 공동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원내대표 다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대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 통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로운 미래나 또 이낙연 대표는 공감하고 있었고 또 그만큼 이 중요성을 절실히 소중히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한 양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선거 캠페인 정책, 사실은 굉장히 실무적인 용어를 썼는데 그 행간을 읽어보면 선거의 모든 것입니다. 전권을 최고위원회의 검토 의결도 없이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해달라. 어떤 정당도 그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일체감이 굉장히 높은 정당도 선거라는 예민한 시기에 특정인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속도와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그걸 다 위임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속도나 효율이 가져올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그 속도가 빠르고 가장 효율이 높은 것은 지금 이렇게 여러 세력들이 모여서 양당 정치 극복을 위해서 양당의 패권 정치, 독선 정치, 오만 정치, 무능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인 이 제3지대에서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속도가 빠르고 가장 효율성이 높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계속 결정을 미뤄서 답답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전권위임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도 밤 2시간이라도 토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권을 위임해달라는 게 가능한 얘기가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제3지대 통합의 취지도 아니고 기성정치에서나 있을 법한 사술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조금 보완을 좀 드리면요. 이낙연 대표가 뭐 의사결정 안 했다, 이건 다 거짓말이고요. 실제로 정책과 선거 전략관에서 아무런 얘기를 한 게 없습니다. 지난 일주일 내내 한 일은 당직해달라. 다 해줬어요. 하자는 대로. 사무총장, 수석대변인, 원내대표, 사실 주요 정책위의장, 주요 당직이 다 개혁신당입니다. 이런 통합이 사실 있을 수 없죠. 그런데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뒷받침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당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 실무적으로 정리해서 빨리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배복주 씨 문제 하나만 가지고 계속 일주일 내내 이거 처리해달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어떤 안도, 어떤 전략도, 어떤 정책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 놓고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진도가 안 나간 거거든요. 그래 놓고 이낙연 때문에 의사결정이 안 된다? 이건 완전한 왜곡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개혁신당으로 이름을 하고 그 다음에 총괄선대위원장하고 공동대표 정도 하는 걸로 해 사실은 이 통합은 이낙연 대표가 좀 양보한 통합입니다. 그러나 이 국민들이 이 제3지대에 대한 열망을 생각해서 양보해서도 가자라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을 내린 이후에도 이 주요 당직을 거의 모든 주요 당직을 다 개혁신당에 맡기면서까지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마지막 남은 게 공동대표하고 그 총괄선대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선거운동 과정에서라도 서로 협력해서 하자는 거가 통합의 마지막 남은 마지노선 아닙니까? 근데 선거운동은 이준석한테 정권이, 공천은 김종인한테 정권이. 그러면 이건 통합된 정당 맞습니까? 실제 말로도 이건 흡수통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저는 그 말 나올 때 자기 지지자들이 워낙 지금 반발이 많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해줬습니다. 한마디 항의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선거운동의 그 정권, 그 다음에 공천의 정권을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 작정을 가지고 그 말이 나온 거다 하는 거를 지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완전히 통합을 형해화시킨, 그러니까 이낙연,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미래는 그냥 따라와라. 그냥 흡수통합, 내용적으로 완전 흡수통합이죠. 선거운동과 공천을 다 정권 위임한다는 거는. 이거를 지금 밀어붙이다가 반대를 하니까 이제 강행을 한 건데, 이거는 뭐 민주주의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원칙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완전히 어긋난 것이고, 상식으로 보더라도 무슨 제대로 된 대기업, 무슨 조그만한 무슨 그 중소기업도 이렇게 안 합니다. 1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중소기업이 이렇게 하는 데 없어요. 이 정치와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원칙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결정을 밀어붙인 거는 이낙연 대표와 새로운 미래, 김종민을 빨리 몰아내고 이준석 사당으로 이걸 완성시키겠다는 기획을, 그런 의도를 좀 밀어붙인 거다, 이렇게 확인이 된 거고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내일 아침까지, 뭐 여기가 지금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결정을 내린 건 아닙니다. 또 의원님들하고 뭐 이원호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 금태섭 의원이 또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기대는 별로 안 합니다만 한번 상의를 해서 이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이런 원칙과 상식에서 완전히 어긋나 있는 이런 이준석 사당화, 이 길이 혹시라도 중단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는데, 지금 뭐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하여간 심사숙고해서 내일까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고 늦지 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그러면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뭐 답변하겠습니다. 이준석
어떤 기자한테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당사자한테 확인하신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건 하여간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다. 이런 정도로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럼 방금 이준석 대표가 통합 파기를 가지고 협박을 했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바로 되는 건가요? 어떻게 다시? 통합 파기를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협박을 한 것처럼 뉘앙스로 들렸는데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아요? 어떤 협박을 했죠? 통합 파기를 가지고 통합 파기를. 이제 새로운 미래 측이랑 이런 균열이 깨지지 않는 거를 협박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뉘앙스로 들렸는데 아니 그 통합 파기 내지는 통합 재검토 얘기한 건 사실입니다. 그걸 협박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는 기자님이 판단하시고요. 그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전달했고 9시까지 안 하면 내일 그때 토요일 날 기자회견 잡으신 거 다 알죠? 그 취소됐잖아요. 그때 통합 재검토 선언을 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미래 오늘 정당 등록됐다는 보도 나왔는데요. 네. 이게 이미 이제 갈라서겠다라는 표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선관위에서 결정을 한 거라 우리가 뭐 지금 있는 이 통합 상황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지금 저희가 그 정당 인증 절차를 등록 절차를 마친 거가 오늘 회의에 의해서 결정된 거이지 뭐 지금 이 상황하고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오늘 최고회 끝나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 이원우 조국천 의원님과 상황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시는 게 이원우 의원하고는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이원우 의원은 이제 이 통합을 깨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통합은 우리가 깨는 게 아니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 통합을 깨는 이제 이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 행동을 멈춰야 이 통합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파국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 파국이기라고 통합 파국이기. 몰라요. 그건 뭐 표현은 제가 관여할 건 아니고 하여간 통합을 깨기 위한 기획, 통합 파기를 위한 기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극적으로 신당이 합의가 됐는데 네? 정말 극적으로 신당 합의가 된 거였잖아요. 근데 단순 대국주라는 이슈 하나 때문에 이때까지 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상 어떤 대권주자 이낙연 대표님에 대한 생각차가 있다고 좀 볼 수 있어요. 그거인지는 모르겠고요. 하여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통합은 했는데 그러니까 함께 하자고 통합을 해놓고 그냥 흡수 통합으로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딱 요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하자고 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자고 통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공동대표도 하자, 총괄선대위원장 하자 그랬는데 이걸 다 지금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어렵다 그랬더니 그걸 강제로 뺏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운동은 이준석, 공천은 김종인, 전권위임을 무슨 예를 들어 홍보 역할, 무슨 뭐 디자인 정권, 협상 정권 이건 가능하지만 정당의 선거 관련된 모든 일체, 공천 관련된 모든 일체를 정권임을 한다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겁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주장한다는 거는 이 통합을 유지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제가 여기서 판단해야겠죠. 한 가지만 그 보완을 말씀드릴 텐데 이 얘기를 하면 속도를 얘기합니다. 빠른 의사결정, 빠른 집행. 빠른 의사결정, 빠른 집행을 하려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토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속도를 늦췄다. 이낙연 대표가 결정을 미뤄서 이루어진 일이 없다. 다 사실이 아닙니다. 뭘 결정을 미뤘죠? 오늘 발표한 정책 내용? 그거 한 번도 테이블에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를 드린 게 로고 색깔, 우리 글자 색깔, 로고 색깔 가지고 최고위에서 1시간 토론한 걸 예를 들어요. 아니 정당이 처음 합당이 돼서 로고 색깔을 가지고 1시간 토론하는 게 이게 비효율적인 겁니까? 1시간 토론해서 합의가 다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무슨 또 팬딩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꾸 이유로 조홍천 의원도 그렇고 다 그걸 이유로 이건 뭐 100% 핑계죠.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참 화법이 제가 보기엔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반대하지 말고 대안으로서 무슨 정책인지 얘기해라. 그게 아니고 먼저 무슨 정책을 의사결정해서 그걸 발표할 건지를 얘기를 해야죠. 이런 거는 근데 그건 아무 얘기가 없는데
이낙연 대표가 뭘 놓쳤다, 뭘 놓칩니까? 토론해 보는 게 없는데. 다음은 30분도 정책에 관해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 정책을 발표해도 좋은지, 뭐가 보완돼야 되지 토론한 적이 없는데 다 나한테 맡겨라? 세상에 그런 정당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있을 때 그렇게 정당 운영했나요? 2월 9일 날 통합하겠다고 국민한테 약속을 해놓고 일주일 안에 이준석 당으로 가자라고 뒤집은 겁니다. 딴 거 없어요. 딱 이겁니다. 처음부터 통합 하기를 목적으로 했던 것이나요? 처음에는 뭐 다른 생각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통합하고 난 다음에 이준석 대표 지지층이 흔들리는 걸 보고 이 통합을 유지했다가는 자기 지지 기반이 좀 어려워지겠다, 좀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 통합 파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 가졌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통합이 깨지면 정당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표님 되게 마이크 안쪽으로 좀 들어가시죠. 그거는 이제 아직 생각을 안 해봤고요. 저는 뭐 그거는 당연히 국민들이 보기에 부당한 자금 집행이 될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누가 얘기를 안 해도 당연히 다시 국고 환수가 돼야죠. 그건 완전히 일종의 이제 대국민 사기에 해당되는 건데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 이준석 대표의 행동을 멈출 구간은 좀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합의 파기 계획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 통합 이슈나 갈등 봉합 의지가 아직 유효하다고 보는 게 맞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이제 저희가 우리가 뭘 노력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제가 이원욱 의원님께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식의 통합 파기를 의도한 이런 행동들이 멈춰지거나 원상복구되는 상황이 오면 다시 재론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통합 파기를 의도하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거 통합 파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지금 이원욱 의원님한테 이준석 대표하고 상의해서 뭐 새로운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오늘 김영주 의원님이 탈당을 하셨는데 관련해가지고 또 논의를 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아직 논의는 안 해봤습니다. 뭐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도 또 이렇게 뭐 말씀 들으시는 의원들 있고 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다양하게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하고는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못했어요. 전화를 거셨는데 안 받았다. 예, 전화 통화가 안 되고 하여간 뭐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선거거두는 부당한 자금 집행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아직 그러면은 그 자금은 확정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아까 정당 보도금 6억 원에 대해서 부당한 자금 집행이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복구 환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통합을 깨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냥 저 14일 날 의원 5명 채워서 이제 국고보정을 받았다. 그러면 이건 국민들한테 그건 저는 납득될 수 없는 거고요. 당연히 이 통합이 유지가 안 되면 저는 그거는 다시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이라도 이낙연 대표님하고 이준석 자진 반납해야죠. 그건. 만날 계획이 있습니다. 만날 때 예, 상의를 좀 드려봐야죠. 오늘 어디서 오늘이라도 네? 오늘이라도 이낙연 대표님하고 이준석 대표님하고 만나서 아니요, 그럼 아직 계획은 없어요. 4시부터 이어지고 있는 회의에서는 그 이준석 대표가 통합의 정신을 파기한 거니까 독자 노선으로 총선을 치르자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진도를 안 나갔고요. 일단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오늘 밤에 또 숙고해서 내일 늦지 않게 좀 입장을 정리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될지는 뭐 지금 예단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오늘 지금 얘기하기는 좀, 이 정도 하시죠.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자,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